우한시 마켓뉴스 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무거운 움직임을 보이는 우리 증시입니다. 잠시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던 우리 시장, 삼성전자 노사 간의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급격하게 내려앉는 모습인데요. 연일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지수상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시죠. 양 시장 모두 부진한 흐름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약세 보이는 가운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2% 넘게 내린 7,12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업종에 걸쳐서 모두 파란불 켜내면서 3.43% 내린 1,04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출발 후 바로 낙폭이 확대되면서 7,000선까지 내려갔던 코스피입니다. 약세를 이어나가다 오후장 앞두고 잠시 상승 전환에도 성공했지만 이후 삼성전자의 협상 결렬 소식이 나오자 다시금 낙폭이 확대됐고요. 현재 시간에도 약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거센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장부터 하락 출발한 뒤 1,030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에도 약세 흐름 이어가면서 현재 시간에도 일정 저점 부근 그쳐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폭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조 4천억가량 덤져내면서 최근 10거래일간 50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개인도 오늘 역시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오늘 1조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 방어해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 1조 3천억가량 사들이고 있는 모습 이어집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지만 기관이 크게 팔아치우면서 부진한 모습이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개인이 35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매수 전환하면서 현재 시간 15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간 홀로 현재 시간 377억 원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 이어집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채금리 급등과 외국인 대규모 매도세, 환율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51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현재 시간은 0.2% 내리면서 1,508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이 정부의 사후 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됐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어제 오후 10시경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이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기 직전 염영구 사측 대표 교섭위원이 거부 의사를 철회하며 시간을 요청했고 사후 조정은 오늘까지 연장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후 조정이 재개되고도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할 뿐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진행으로 사후 조정은 종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 측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으며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측에서는 사후 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적자 사업부에도 보상을 지급하는 등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전자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노사 합의 기대감에 장중 상승 전환에도 성공했지만 결국 합의가 최종 결렬되면서 현재 시간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 내린 27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데이터 센터 향 엔진 수주 확대와 이를 위한 증설까지 전망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상인증권은 HD 현대중공업이 중소엔진 고유 라이선스인 힘센 엔진을 통한 데이터 센터향 엔진 신규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데이터 센터향 엔진의 경우 AI 및 전력 수요 확대에 따라 향후 대규모 수주 개화가 기대되는 시장으로 HD 현대중공업은 고유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 경쟁사 대비 높은 마진을 가져갈 수 있고 시장 진출 및 선점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2일 미국 데이터 센터향 엔진 수주를 시작으로 추가 인콰이어리 역시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해 추가 수주를 위한 생산 캐파 증설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본업인 상선 실적은 기대 이상으로 성장 중이며 풍부한 데이터 센터 엔진 수요 속 향후 생산 여력 확충이 이뤄질 경우 실적 및 주가의 추가 상승 요인이 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시간 HD 현대중공업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오늘 시장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강한 모습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5.18% 오르면서 62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오는 22일부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선착순으로 판매합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금융위원회의 주관으로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국민성장펀드에 일반 국민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이번 상품은 오는 22일부터 3주간 은행과 증권사 등 25곳에서 선착순으로 판매가 되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5대 시중은행은 각 영업정과 자체 앱을 통해 총 2,200원 한도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1억 원에서 5년간 2억 원이며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배당 소득의 9.9%의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손실 발생 시 국민투자금 전체의 20% 범위에서 정부 재정으로 부담하지만 해당 펀드는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시중은행들은 판매에 앞서 영업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성장펀드 상품 숙지 및 판매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반의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이번 주입니다.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 전반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주요 선진국들 역시 긴축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시장 전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예고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무거운 시장 상황 속 맞춤 전략과 대처 방안도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차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삼성전자에 온통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일단은 결렬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폭의 낙폭은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것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부분이 합의가 됐고 큰 하나의 안이 아직까지 의견이 좀 조율이 안 되고 있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왔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 수익금 배분 문제, 이 성과급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냐의 문제에 약간의 이견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 측은 15% 영업이익의 15%를 분배하는데 거기에서 15% 가운데 70%는 메모리 사업부가 이 성과금을 나눠 갖고 나머지 30%를 다른 부서, 손실이 난 부서 이런 쪽에서 나눠 갖는 쪽으로 제안을 했는데 아마 사측에서 이게 수익을 못 내는 부서도 성과급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식의 약간의 의견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노위도 그렇고 사측에서도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될 때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계속 뉴스 플로우를 체크를 하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또 중국 쪽에서는 갑자기 미국의 보잉 비행기 200대를 사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푸틴이 또 중국에 가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자, 이럴 때 저희가 어떻게 저희 계좌를 방어할 수 있고 오히려 이럴 때 기회가 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은 뭘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시장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에 그 근원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많은 주요국들의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엔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심도 꺾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HSBC에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늘 장중에 4.7% 근방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데인저 존까지 왔다. 4.7이 넘어가면 그 뒤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예전 역사적인 패턴을 봤을 때 나타났습니다. 아직 4.7이 넘어가진 않았지만
이제 거의 진짜 임계점의 마지막까지 온 것이죠. 이러니까 위험지대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10년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30년물 국채도 5.2%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러니까 S&P 500, 나스닥 지수도 신고가 행진을 펼치다가 꺾이기 시작했고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도 6만 엔 선을 붕괴가 됐습니다. 6만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외국인들이 이번 달 5월에 아직 20일밖에 안 됐는데 5월에만 43조가량을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13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뭐 보시면 뭐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이 오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최근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이런 상황에 저희가 결국에는 시장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이나 종목만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다시 상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나 지난주에 시장 보셨죠? 지금 막 시장이 치고 올라가다가 금리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실적이 안 받쳐주는 종목들은 하루에 6%, 7%, 10%가 막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그래도 낙폭이 적은데 로봇이나 아니면 우주항공이나 이런 쪽 급격하게 올라갔던 것들은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여지없이 그냥 꺾이면서 그 전에 상승하기 전까지 주가가 다 내려간 상황이죠. 결국에는 이런 불확실성, 고금리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는 것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회사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1분기에 코스피 상장법인들의 전체적인 매출을 보면 927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1분기에 비해서 매출이 20%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75%가 늘었고요. 순이익도 177%나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상장법인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봐도 220조 원이 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도 거의 100% 가까이 2배가량 증가한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흔들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코스피에서 우량하다고 할 수 있는 시총 상위주들의 실적은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많은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게 결국의 주인공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확실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 합치면 약 94조 8,430억 원이 1분기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전체 1분기의 영업이익의 6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에 코스피에서 영업이익을 많이 올렸는데 그중에 대부분의 상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보여준 거다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2분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영업이익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키움증권에서는 삼성전자는 2분기에 영업이익이 100조 원 나올 것이고 SK하이닉스는 70조 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170조 원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때 94조였는데 2분기에는 둘이 합쳐서 170조 원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뭐 당연히 모바일 디램, 공급 부족, 가격 올라가는 거, 낸드 이런 거에 수혜, SK하이닉스도 뭐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도 이제는 많이 개선이 되면서 흑자 전환, 좋으면 흑자 전환, 아니면은 손실을 많이 줄이는 쪽으로 숫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합쳐서 2분기에만 170조 원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좋은 업종이나 종목은 시장이 흔들려도 고금리로 가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이 코스피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나 업종들도 실적이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꽤나 높게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코스피 상장사 1분기 실적 매출이 10%가량 전년 대비해서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도 44에서 45%가량 증가했다는 겁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55% 넘게 증가했다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도 좋은 업종들,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 대표적인 것이 증권, 조선, 이런 쪽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140% 넘게 증가했고 순이익도 역시 14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더 잘 나올 거라는 거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0% 증가한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1조 3천억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스페이스X의 평가 이익이 반영이 되면서 이것이 실적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삼성증권도 역시 영업이익이 83%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이다. 조선주도 이제는 수주가 많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차근차근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게 이번 2분기부터일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이 1조 가까이 나올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과연 2분기에 영업이익이 1조가 나올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하나오션도 많이 늘어나서 30% 넘게 영업이익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다른 업종들도 볼까요? 다른 업종들 중에 물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정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화학 업종에 대한 이런 여팡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들 때문에 실적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 2차 전지나 뭐 이쪽으로 반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배터리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제 1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LG화학, 롯데케미칼, LNF 같은 종목들도 실적이 개선되는 것이 눈에 띄는 게 이번 2분기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내수 유통, 외국인 관광객 많이 온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이러면서 호텔 신라, 롯데쇼핑, 서부 T&D 이런 식으로 관광, 호텔 이쪽은 분명히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띌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쪽은 약간 아쉬운데 현대차 그룹주들이 지금 로봇 밸류를 받으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자동차 쪽에 이 실적은 아직 로봇에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의 관세 때문에 아무래도 마진이 이제 조금씩 깎이는 것 때문에 이번 2분기에는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되고 전쟁이 좀 종식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받을 때 현대차나 자동차 쪽은 좋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시장이 흔들릴 땐 어떻게 한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 종목 시청자분들 한번 잘 골라보시고 오히려 지금이 또 박앤세일 기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막바지 담판에 돌입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며 20일 오전 3차 사후 조정 회의를 이어간다. 자정을 넘겨 15시간째 회의를 진행했지만 한 가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19일 오전부터 세종청사에서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진행했고 자정을 넘기며 20일 3차 회의로 이어졌다. 대부분 쟁점은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지만 핵심 사안 하나에서 노사 간 입장 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사용자 측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오전 10시 다시 회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최대 5만 명이 참여할 가능성과 함께 생산 차질 피해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 이제 돈 되는 섹터 테마 시장에서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역시 이번 주에 계속 힘듭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오히려 싸게 세일, 할인을 받고 있는 좋은 업종, 섹터를 골라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창현 팀장의 선택은 기판 관련주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기판 섹터. 자, 지금 뭐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느냐 마느냐, 또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논란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 기판 관련된 몇몇 종목들은 좀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를 네,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과연 이제 젠슨 황이 어떤 언급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AI 칩에 대한 수급이 여전히 긍정적인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여기에 중국의 이제 H200에 대한 판매가 구체적으로 뭐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AI 칩에 대한 수요 확대, 거기에 이제 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AI 투자가 여전히 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메모리가 부족이 되고 여전히 뭐 HBM에 대한 이 관련된 AI 칩이 부족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칩을 다른 쪽 이제 뭐 LPU라든지 TPU 관련된 부분으로 기존의 HBM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쪽에 대한 그런 스펙적인 부분에서의 모듈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또 이 관련된 기판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 관련된 스펙에 대한 거는 당연히 업데이트가 돼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기판에 대한 수요도 올해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출원형 관련돼서 이 AI 칩이 본격적으로 출원형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점도 기판에 대한 스펙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LG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그리고 SKC 같은 기업들은 이제 유리기판 쪽에 대한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SKC가 올해 말에 이 관련돼서 초도 물량에 대한 양산을 유리기판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PCB 기판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리기판까지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로드맵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기판 관련된 종목들 역시 단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좀 길게 보는 안목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해서 선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판 관련된 종목들 오늘 뭐 차별화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약간의 소강 상태에 있을 때 좋은 기판 종목들을 골라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몇 개 체크해 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첫 번째 종목은 뭐 기판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수페타시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오늘 뭐 단기적으로 최근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서 일단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가 장 초반엔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단기 낙폭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는 조짐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조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서버형 MLB 기판에 대한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캐파가 조기 증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년까지 증설을 계속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증설 규모를 기존의 어떻게 보면 증설 규모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규모를 크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 어떻게 보면 관련된 증설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첫 번째 종목 이수페타시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는 오늘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뭐 이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제시가 된 종목인데 PCB 기판 내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 제목과 함께 네. FC BGA에 대한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소캔까지 연계가 되면서 고른 포트폴리오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올해 실적도 엄청나게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 두 번째 종목으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리아 서키트와 이수페타시스 일단은 기판 관련 한 종목 하나씩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손창현 팀장님의 탑픽 종목도 궁금해요. 어떤 종목을 기판 쪽에서 제일 좋게 보시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탑픽으로 봐야 되는 종목은 TLB를 TLB.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올해 뭐 다른 기판 관련된 종목과 더불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매출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분기 때 실적이 758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07억 나왔습니다. 이익률로 따지면 한 14% 정도가 나와서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거를 하반기까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2분기부터는 이제 소캠 관련된 양산 물량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관련된 메모리 쪽에 대한 그런 양산보다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높은 소캠에 대한 양산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는 어떻게 보면 고도화 이 전체 매출의 고부가 가치에 대한 제품이 60%가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안산 2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27년 4분기에 베트남 2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역시 증설이 27년, 28년까지 계속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91,700원 정도 이 유지를 하고 네. 있는데 91,000원까지 뭐 충분히 분할적인 접근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84,0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LB를 기판 쪽에서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으니까요. 현재 가격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 탑픽 종목, TLB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기판 관련주들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손창현 팀장의 두 번째 선택은 뭘까요?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바로 감염병 관련된 섹터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감염병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뭐 잠잠하다가 뉴스에서 하나씩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 뭐 코로나 변종 이야기도 나오고, 뭐 한타 바이러스 이야기도 나오고, 에볼라 바이러스, 뭐 최근에 약간 이런 낌새들이 좀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로 좀 옮겨볼까요? 오늘 솔직히 시장이 강했다라고 하면 뭐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뭐 올라갔다가 네, 좀 슈팅이 떨어지는 나왔을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시장이 원체 올라가는 종목도 없고 떨어지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슈나 뉴스에 조금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이 뉴스가 시장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첫 번째로 뭐 에볼라 바이러스 아프리카 콩고에서 발병이 돼서 지금 5일 만에 131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확산 점짐이 커지고 있다. 주변국들은 루안다나 우간다, 남수단 등의 여행 금지령이 선정이 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196억 해외 원조 지원금을 지원해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을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것만 있느냐? 다른 것도 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한타 바이러스라고 또 이야기가 네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한타 바이러스가 쥐등, 설치류 등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최근에 크레주섬 그리고 대만에 감염자가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우리나라 쪽으로도 또 한타 바이러스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부담감이 또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다 보니까 또 노로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좀 많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까지 최근에 감염병 관련된 그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대체를 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 감염병 관련된 치료제를 만들거나 진단 키트를 만드는 기업들을 보면 적자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목들을 고른다라고 해도 단기성으로 뭐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으로 우선 어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종목은 소개해드리겠지만 네. 단기적인 뉴스에 의한 매매를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이런 감염병, 전염병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예전에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단발적으로 또 이슈가 되면서 거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을 일단 몇 개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종목, 진단 키트나 이런 거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랩지노믹스인데 네. 뭐 코로나 때 한창 또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실적이 별로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역시 진단 키트를 만들 수 있는 보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혹시라도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 박스권 흐름으로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한 1,200원, 1,300원에 사서 한 1,700원, 1,800원에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역시 이제 수젠텍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 역시도 진단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질병 진단 키트 제품 등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이번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관련된 뉴스에 있어서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역시나 가능하고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트레이딩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역시나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랩지노믹스와 수젠텍 둘 다 진단 키트 쪽에 관심이 있는 사업을 하는 업체이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뒷받침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려하시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공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감염병 관련해서 탑픽 종목으로는 뭐 어떤 종목 좀 볼까요? 그래도 실적이 좀 되는 쪽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녹십자 홀딩스를 좀 녹십자 가지고 홀딩스. 왔다. 네. 동사는 이제 다양한 진단 키트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판매라 진단 그리고 분석 의료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적인 성과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점도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이 같이 덧붙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녹십자의 면역 글로빈 알리그로라고 하는 제품이 네.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수두 백신 베리셀라주 WHO의 PQ 인증까지 받은 상태고, 그리고 헌터 증후군 치료제도 녹십자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연결로 동사에 대한 실적으로 수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면 실적까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과 좀 별개로 실적이 같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16,200원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16,0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 19,000원, 그리고 손절가 14,3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녹십자 홀딩스 진단키트주 중에는 그래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앞서서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실적 안 받쳐주면 큰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하는 전략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그 안에서 녹십자 홀딩스를 소개해드렸으니까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손창현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팀장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렸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대거 팔아치운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다시 뛸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 미국 연준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은 금리가 오를수록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하면 기존 채권을 먼저 팔아버린다. 실제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장중 5.19%까지 치솟으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기준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4.68%까지 올랐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뉴욕 증시도 흔들렸다. 나스닥은 0.84%, S&P 500은 0.67% 하락했다. 기술주 약세가 두드러졌고 시장은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채권 작용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투자자들이 국채를 던지며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의미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은 지수는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는 있어요. 코스피가 1.7%대 하락, 코스닥은 여전히 오늘은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3%대 1050선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계속 중노위나 사측이나 노조 측에서 메시지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는 청와대에서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중노위 사후 조정 결렬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합의에 최선을 다해달라.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주길 당부한다라는 식으로 청와대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각종 외신들도 지금 AFP, 로이터, 블룸버그 다들 긴급 속보로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의 노사 협상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낙폭이 크게 나오지는 않는데 삼성전자는 1.4% 하락세,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빨간불, 상대적으로 수혜라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걸까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수준으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외에 나머지 종목들의 낙폭이 너무 크게 나오다 보니 시장이 어려운 상황,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외에는 아마 낙폭이 깊게 나오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 온도를 종목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시장의 분위기를 좀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종목으로 분위기를 볼지,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HD현대중공업입니다. 오늘 사실 코스피 시총 상위주 중에 크게 올라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이 오늘 유독 좋은 모습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좀 아쉽기도 해요. 예를 들면 IT라든가 전력설비 쪽들이 흔들리고 자동차도 흔들릴 때 네. 대안으로서 어제는 이제 방산주들이 일부 올라가기도 그렇죠. 했습니다만은 조선업종이 올라가는데 HD 현대중공업만이 강세고 그쵸. 나머지들은 못 다른 간다는 조선주는 얘기죠. 못 가요. 바로 이런 것이 지금의 수급이라든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계속해서 성과 인상이라든가 수주 소식들은 다른 조선 업종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쪽은 지금 특화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데이터 센터용 엔진과 관련된 부분이 예.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1분기에도 매출 5조 9천억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4% 이상, 영업이익도 7,974억 원으로 108% 이상, 시장 기대치에 부합되고 그 이상의 실적들을 잘 보여주면서 이 고가 수주했던 부분들이 이제
올해 1분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반영이 돼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DC양 엔진을 지난 4월 22일이었나요? 첫 수주하고 수출을 했다라는 거. 바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이제 이쪽 부분과 힘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바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증설을 추진하고 시장을 장악해 나가겠다. 이러한 회사 측에서의 방침도 발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동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나면 뭐 마스카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뭐 국무 차관이 와서 이제 핵 잠수함과 관련된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지금 물밑에서 지금 조율 중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뭐 캐파라든가 그리고 또 사업 부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 HD 현대중공업이 중심 잡고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제일 좋았던 것은 지난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요 상단들이 돌파 시도를 못했지만은 계속해서 그래도 65만 원 이상을 돌파하려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전쟁 여파로 인해서 일순간에 이제 급락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곧바로 또 되반등을 주면서 이 65만 원 자리를 돌파 시도를 하면서 74만 원 새로운 이제 고점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되밀리는 이러한 자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 61선이 위치해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60만 원과 58만 원 라인에서의 지지력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 만약에 이 HD 현대중공업이 또다시 이 자리도 이탈이 되고 다시 밀려버린다면 직전 저점을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부터는 이 58만 원이 잘 유지가 돼주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자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65만 원 밑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뭐 직전 고점 바로 돌파해 주면 좋겠지만 65만 원 안착하고 또 한 번 정거장이 이제 72만 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를 짧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72만 원 정도를 설정을 하고 58만 원 이탈되면 도망간다. 그리고 72만 원 근처에서 일부 이익 실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65만 원에 대한 확실한 지지력을 보여주느냐. 그 이후에 이제 직전 고점을 또 한번 돌파하러 가는. 전체적으로 증권사에서의 평균적인 가격대를 보면 한 85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목표가로 설정해 놓고 있으니까 오히려 IT 쪽들이 좀 흔들릴 때 시장의 대안으로서 부각될 수 있는 가장 실적이 뒷받침돼 주면서 조정폭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고 새로운 어떠한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이러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선주 중에 그나마 또 오늘 힘을 잘 내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을 첫 번째 종목으로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58만 원 유지하는지 지지하는지는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서 눈높이를 높여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뭐 지난주부터 해서 이 안 좋은 장에 유독 이 주성 엔지니어링만 힘이 좋아요. 거의 어느새 코스닥에서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성 엔지니어링은 다른 여타 뭐 IT 소부장 관련된 맏형 같은 역할을 하죠. 93년도에 이제 설립이 된 회사고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사실은 경쟁력을 확보해 놓고 있었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고의 세월을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사실 실적이라는 부분이 워낙 반도체라는 것이 경기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안정적인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지질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세계 최초로 ALG 참 발음도 어렵습니다. 원자층 방막 성장 기술이라고 하는데 뭡니까 이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이 부분이 세계 최초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출하가 됐다라는 거. 마치 이제 뭐 우리가 한미 반도체의 그 DC 본도와 관련된 그러한 거와 어떤 일맥상통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이제 상당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매출도 쇼크가 나왔죠. 네네. 급감을 했고
그리고 또 결국은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적자가 지속이 되는 그러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이고 아무리 시장이 기대감이 커지고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매출과 또 영업이익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네. 상당히 지금은 주가가 이런 것 같아요. 물론 뭐 1분기 실적이라는 것은 지나간 거고 뭐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고 이런 신기술이 소위 말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성장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앞당겨져서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있다. 거기에 이제 또 마땅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수급도 가는 놈한테 더 몰려든 이러한 양상들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조금은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니냐. 나홀로 중력을 무시하면서 올라갈 수는 없단 말이죠. 실적이 뒷받침돼주면서 고공행진을 계속해왔던 어저께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LG노텍을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익 실현을 병행하자. 네네. 오늘 다른 것들 물론 같이 흔들리지만은 일순간에 10% 넘는 급락도 연출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현재 위치들을 봤을 때 물론 뭐 계속해서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뭐 반도체 쪽을 비롯해서 디스플레이라든가 태양광 등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계속해서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오늘 어떤 면에서는 좀 블로프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봉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요. 지난번에 이제 뭐 상한가도 들어갔던 모습 이후에 횡보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때였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발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일순간에 급등을 해주면서 20%가 넘는 이러한 상황 속에 결국은 윗골이 달리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저는 적절하게 이익 실현도 이제 병행하시고 실적이 뒷받침돼주면서 오히려 저평가돼 있거나 이 뭐 21일 또는 60일 선에 근접해 있는 IT 소부장 쪽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을 좀 이익 실현하시고 그쪽을 준비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뭐 너무나 좋은 뭐 상황이지만 지금은 좀 너무 많이 과도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막 급등하면은 또 시장이 개선되면 이런 게 또 확 무너질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하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도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우리 뭐 위원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오토에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요? 지금 위치에서. 현대오토에버도 주교하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현대차는 아직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지만 네네. 이 급락의 주범 중에 하나가 소위 그 반도체 투톱과 현대차 그룹입니다. 맞아요. 그래도 오늘 자리에서 뭐 현대모비스도 거의 28%까지 급락을 했었고 그리고 또 현대오토에버도 22% 이상의 단기간에 급락을 했습니다. 바로 현대차 그룹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AI, 피지컬 AI와 관련된 자율주행 또 운행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텐데 특히 이제 그룹의 엔비디아와의 차세대 자율주행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제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의선 회장이 개인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글로비스에 이어서 7.3%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거.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상장 일정과 관련된 노이즈가 좀 나오면서 네. 같이 영향을 받긴 했는데 그거는 뭐 기아차 사장이 한 얘기고 그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너무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돼서는 현대모비스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추천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이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지난 4월 28일 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좋은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고 이런 종목 저가 매수 전략 가능한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선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